지금부터는 교육학 박사이면서 한국진로진학정보원 호남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위원을 함께 맡고 계신 김선구 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구 본부장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선구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좌장을 맡을 수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발표에 대해서 세 분께서 약 각각 10분 정도씩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황정아 교수님, 두 번째로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신 김대성 연구원님,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연구원 교육연구사이신 박효진님께서 차례로 약 10분간씩 요령껏 시간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나면 토론을 하고요. 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정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의 황정하입니다. 저는 전공은 사회복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게 아마 제가 2022년에 경기도 연천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연구를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정성조사 외, 설문조사 외에 질적조사, 정성조사를 책임으로 맡아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아마 저를 이번에 그 전남 학생교육수당 관련해서 이렇게 패널로 초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그 토론을 할 내용은 보통은 이제 우리 기조발제 교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남 학생교육수당도 일종의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의 유형의 한 유형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과거에 참여했던 경기도 연구 사례를 비교해서 좀 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전기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즉 그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또는 소득이 많거나 또는 현재 근로활동을 참여하거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남도에 거주하는 우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안군하고 5개 시지역 그리고 16개 군지역 해서 22개 시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10만 원 또는 시지역 같은 경우 5만 원 해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20만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20만 원 정도의 연으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남도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경북에서도 오셨는데 전라남도가 이제 지방 소멸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지방 자체가 지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지자체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기조발전에서 그랬잖아요. 가장 어린 연령에 개입을 하는 게 가장 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꿈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저는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많이 한번 참고를 할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이라는 게 지방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로 분류됐으면 이거를 그냥 아동 수당으로 그냥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급에 대한 연령 기준도 뭐 야동 연령인 18세 미만으로 하면,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의 뭐 재정 당국에서는 이게 대한 많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과정에 뭐 재정 투여가 많다라고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부처에서 생각해 볼 때는 과도하게 이미 투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에 참여하면서 원래는 2020년 3월부터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지급한 거는 5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부터 이제 정성 조사에서 24분의 이제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12개 그룹에 대해서 FGI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5월부터 지급을 되고 나서 이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일단은 이거 왜 횡재야?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점차 이제 시기가 가면서 이 부분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개인이 모여있는 동네, 마을 단위, 그리고 면 단위의 집합적인 어떤 변화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보면 제가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이전에 그 지역의 환경들을 쭉 둘러봤거든요. 차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황폐화된 느낌. 특히 이제 연천군의 청산면의 지역은 인접 면이에요. 이제 포천하고 동두천시하고 연천하고 인접한 곳이라 모든 쓰레기 매립지라든가 이런 유해 시설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플랜카드만 봐도 막 해골 그려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서 지역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그런 플랜카드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민들의 보여지는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요. 상당히 간판들도 예전에 이제 먼지가 쌓인 간판들이 있었는데 간판들도 다시 걸고, 또 소상공인 활동도 다시 활력을 찾아서 조금씩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개인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의 목적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일단 인구 급감에 의한 지방소멸의 방지와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간접적인 어떤 효과인 것 같습니다.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연구에서도 보니까 이미 체감하는 부분들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삶의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전남도에 대한 어떤 브랜드, 전남도에 대한 어떤 생각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현물 복지, 현금 복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사회보장 제도도 비정형화된 복지, 예를 들면 관계 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2차적, 3차적인 어떤 만족도라든가 뭔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차원에서 보면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사례하고 상당히 유사한 게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운영 시스템 상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 제도에 대한 작년도에 이제 의회에 통과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얼마만큼 학부모님들에게 잘 인식이 됐을까? 그래서 관련한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을까? 아까 보니까 3, 4월에 지급된 실제로 사용된 액수를 보니까 31억 정도인데 원래는 예산으로 86억이잖아요. 그럼 비율로 맞추면 뭐 36% 정도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라면 그것보다는 좀 더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만 원, 5만 원이라는 게 한 달 쓰기에는 좀 적어서 이걸 모아서 좀 더 유익한 것에 뭔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킵해놨다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 그런 게 좀 같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문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교사분들이든가 주민분,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사용 출처가 지금 부족한데, 특히 이제 시군에 따라서 서점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비교과 과정을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편차가 많은 사용처의 제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생기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산면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좀 아쉽냐 하면 내가 이거 돈을 쓰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다. 이게 청산면에서 정구급이라든가 연천읍으로 가려면 시내로 가려면 큰 마트로 가려면 버스가 있거나 안정적인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못 간다. 돈 쓸래야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동, 편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이건 이제 경기도의 연천에서 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1인당 15만 원씩 월 지급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보다는 많죠. 만약에 가구 단위로 3인 가구면 45만 원입니다. 그리고 5인이면 75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3개월 한번 충전하면 3개월까지 소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30일 날 지급받았으니까 3개월 그 안에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도래가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거는 아마 사용 용처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촘촘히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동수당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의 양육에 따라서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있어 그 경제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아동의 전반적인 어떤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수당도 마찬가지 똑같은 동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합당하게 우리 구성원들,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다루는 분부터 지역 주민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안점 두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해서 이게 1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돼서 다른 지자체도 같이 동반해서 시행하면서 국가에서 받아서 이걸 아동수당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기본소득 유형으로 봤을 때 범주형에 속한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사업 사례와 견주어서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간만 오버됐습니다. 네, 다음은 김대성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남연구원의 김대성입니다. 앞서서 오은주 원장님 그 마이클 샌들의 강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교육 박람회에서 왜 마이클 샌들을 초대했을까요? 마이클 샌들의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물론 정의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공정하다는 것을 착각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샌들 교수님을 초청한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입장은 본인은 부인하지만 공동체주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이 정의론으로 유명한 공정성으로 정의로 유명한 존 롤즈라는 학자를 비판한 게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공덕주의 4인망 중에 한 명입니다. 롤즈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공정성이라는 페어니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주로 자유적 관점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적 관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제 마이클 샌들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대부분 책, 제가 그분 관련된 논문을 몇 번 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부분 책이 공공성 관련된 부분들이고 아마 올해 이 박람회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학생 교육 수당을 포함한 교육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근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교수님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금방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한번 제기하고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이 사업이 일단 기간적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남도교육청의 학생 교육수당은 내년 2025년 3월에부터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동수 팀장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주로 이제 정책 분석을 하는데요.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사업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을 설계해요. 학생 교육수당도 일종의 사업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설계하는데 제일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바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에 관한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의 장이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또는 변경하려고 했을 때는 보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조건부 또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추진하면 결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모사업 제외됩니다.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죠. 아마도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섞고 있을 것이고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협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험을 했고요. 제가 지금 발제문에 토론을 담고 있는 전남도의 318 출생수단도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따른 협의를 지금 1차, 2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해도 보건복지부 가가지고 담당 사무관, 과장, 전문위원, 국장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야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 계획이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산했었고 20만 원 했었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금 안 된다. 그리고 바우처를 해라. 아니면 시학기점 주임을 해라. 사교육 시장이 관리될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초등학교로 했고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10만 원 그리고 모아를 포함한 5개 시는 아신 것처럼 5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우처를 했어요. 현금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있을 때는 좀 약화시켰다가 다시 현재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김일수 박사님 발표하셨습니다만 이런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백날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 없으면 중앙에 가서 설득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를 할 것이냐. 초등학생, 고등학교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하잖아요. 그렇죠? 또 무엇을 할 것이냐. 현금을 할 것이냐, 현물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전남도가 3.18 출생수당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와 시군이 20만 원 정도를 주고 물론 국가에 주는 거 빼고요. 20만 원 주면 18세까지 주는 것을 해서 출생수단을 설계했거든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를 하죠. 그중에 하나가 영세는 안 된다. 영세에 대한 지원금이 크거든요. 420만 되기면 안 된다. 7세까지만 해라. 또 7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이나 등등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급 대상의 문제하고 지급 기간가 몇 년이냐 또 지급 시점이 출생수당 같은 경우 0세부터 할 것이냐, 뭐 2세부터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지급 방식도 한 번에 줄 것이냐, 분할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120만 원 주는 거하고 한 달에 10만 원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요. 있고요. 지급수당도 바우처를 할 것이냐, 현금을 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시킨다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성 팀장님이 그동안 해왔던 걸 쭉 제가 리뷰를 해봤어요. 용역됐던 거 실태 조사도 당연히 받고 다른 내부 자료도 쭉 봤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했더라고요. 이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아마 교육기관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극보한 과정에 굉장히 고려한 걸 치렀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2014년도에 이낙연 지사의 복지공약 인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설계를 했는데 새벽 6시에 사회복지과장이 전화 왔어요.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건복지에서 공문 왔는데 수용 불가하고 뭐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을 봤더니 바로 사회부장 제도, 신설 비교육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각 정당에서도 발표했지만 우리가 지금 지역이 처하고 있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전남도의 어떤 브랜드 시적으로 가져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도 있고 성과 분석도 있고 플랫폼도 잘 만들고 어떤 정치적인 기반도 있고 만족도 높은 이런 것을 구축하면서 일종의 우리 브랜드 시책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타 시도에 확산이 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가진 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런 제도를 별로 옹호하지 않죠. 국가적으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냈을 때 그 지역화폐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연구원들이 싸웠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세연구원하고요. 그다음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기연구원하고 이 효과성을 놓고 같이 논쟁을 벌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희도 구경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설득이 있느냐. 신문에서 대서 투표를 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처럼 지역에서 인구 감소랄까 지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절실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러한 수당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기재부 또는 복지부 등등은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가의 권한이 중앙에 있잖아요. 이제 교육자치,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형태도 바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경험했던 건데 우리 아들이 그 누뚱이 아들이 중학 3학년이 있는데 오늘 아마 물놀이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몰래 3,000원 줬거든요. 전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너 3,000원 필요하다 하면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마 받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딸이 있는데 하루는 아빠 카드 주래 갔더니 써주면 갔더니 15만 원을 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아빠가 뭐 남산에서 금판 좋았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물었어요.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그걸 살아했다는 거예요. 부규제로 살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걔한테 아무 말을 못합니다. 어른들이 느끼는 것, 국가 정치관 느끼는 거 하고 우리 애들이 느끼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살펴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전남 도교육청의 역점 브랜드 시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수 팀장님, 내년에도 된가요? 네, 아마 내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큰 허들인가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전남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등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챙겨야지만이 설득 가능할 것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효진 연구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사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 교육연구사 박효진입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이라는 의미로운 희망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현재 이 자리에 저희 경북교육청 연구원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모두 다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3월 달에 전남 교육정책연구소로부터 그 포럼에 토론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왜 하필 경북교육청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교육 환경과 현안에서 지금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그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다 객관적으로 타시도에서 전남 학생 교육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객관적인 시각이 궁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 사항과 전남 교육청과 경북 교육청의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지금 교육 환경과 현안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학생 교육수당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학생들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학생사회보장제도의 선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일부 학습 취약자들에게 예방과 극복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에서 벗어나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의 자기 가치 실현과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공정한 시작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기본권 실현이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반면 전남 학생 교육수단의 기존의 교육복지 동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만큼 기대에 뒤따르는 우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 효과에 대한 의문,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 수당 지급 기준과 방식에 대한 공정성 시비, 전남 지역 내 격차와 인프라 부족으로 사용처가 부족해서 실질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계속적인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전남 학생 교육수당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음 3가지 논의사항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남 학생 교육수당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정책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책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안내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수당을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실감하고 체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제도 인구 문제, 경제 문제 등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여 올바르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성 복지 정책 문제점과 우려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정책 검증이 요구됩니다. 수당 지급의 대상, 금액,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지방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정책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효과성 및 인구 유입과 같은 파급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남 학생 교육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수 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학생 주도성,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등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교육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 현안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또 교육 정책의 효과성 검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유사한 교육 환경과 현안을 가진 시도 간의 협력적 체제를 구축하여 당면 과제의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학력 인구 감소 대비 정책을 소개하여 상호 간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총 4개국에서 4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정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힘쓰며 경북형 늘봄학교, 경북형 특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공동수업학교, 도농상생학교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교육청 간 과도한 교육정책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과성이 검증된 정책을 공유하여 과도한 정책 경쟁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도 간 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남 학생 교육수당에 대한 오늘의 논의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전남 교육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기본소득으로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인 정책이지만 또 우려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책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 학부모 간의 교원들이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먼저 우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대성 실장님과도 통하는 말씀 같은데요. 체계적인 정책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내년에 지속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설득하려면 효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아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오늘 발표자도 굉장히 중요한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거시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경상북도 사례, 특성고등학교와 해외 유치 사례와 경북형 늘봄학교 사례를 소개시켜 주셨고 전남과 경북이
같이 협력했으면 바란다라는 그런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분 토론자 고생하셨고요. 질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원래 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4시 3분입니다. 제가 사회자 저장의 직권으로 7분을 연장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끼리 질문은 하셨던가요? 먼저 청중에게 발표 기회를 먼저 드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일어서셔서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를 누가 안내해 주신가요? 네, 마이크 대기 중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의 한 사람으로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일 문제점은 우리 김대성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통과를 시킬 거냐, 그거를 위해서 오늘 모인 것 같습니다. 이동수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보람됩니다. 예, 지금 오늘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 거기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사용처 확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학생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사용처 확대를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마 면, 리 쪽 학생들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빠른 실행 방안을 고민을 한번 했었는데, 전남도에는 남도장터라는 몰이 있어요. 남도장터, 즉 남도에 계시는 분들이 가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전남 물건들, 특산물을 사는 남도장터라는 문이 있는데 전국에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하고 연결돼가지고 전남교육몰, 간단하게 아까 보니까 3,000에서 4,000 가맹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를 하면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를 영역별로 좀 분류를 해서 학생들이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상점이 뜨고 그 안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안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제언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 하고 싶은 말 해도 좋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랍니까? 내년을 위해서. 예, 전남 학생 교육 수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고민,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현재 저희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재원 확보 방안이라다 사용처, 또 이렇게 지금 특히 저희가 인터넷상에 사실 저희가 구매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우처 카드가 인터넷상에서는 구입하기가 현재 저희 가맹 업체 운영하는 농협하고는 좀 연계해서 기술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한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지역 업체에서 애들 인터넷상에 구입을 하면 또 항의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또 야기도 되고 이래서 현재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저희가 지금 현재 TF를 운영해서 보건복지하고 협의 요청서 등 이렇게 작성할 때 금방 주신 토론자분과 또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충실히 요청서 작성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또 내년 연구하실 건데 네, 한 말씀 하시죠.
사실 뭐 제가 내년에 이 연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황정학 교수님 말씀하신 관계복진한 용어, 그다음에 김대성 박사님 말씀하신 정책 기획 설계 능력, 그다음에 박효진 연구사님 말씀하신 어떤 전라남도와 비슷한 지역에 이 지역을 적용을 해보아야 되는 어떤 이게 사실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사용처에 대한 걸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건 아주 조그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게 사회보장위원회 통과를 하기 위해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이제 도에서 어떤 식의 논리와 어떤 식의 아까 정책 설계 능력이나 수많은 어떤 정무적인 걸 통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하신 분들하고 좀 더 이제 많은 자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구는 내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전남 학생 교육 수단과 교육의 공공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모든 개념이 그렇겠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발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연구하실 때 어떤 개념을 내가 채택해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오늘 그 하봉훈 교수님께서 공공성의 5가지 원리, 평등성, 충분성, 효과성, 책무성, 자율성 이 5가지 좋은 기준들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도 오늘 연구는 사실 지금 3월, 4월 지급하고 지금 조사한 기초연구라고 한다면 좀 더 한 단계 발전을 시켜본다면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 설계 능력을 키워서 지속적으로 전남이 브랜드가 되는 그런 학생교육 수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이 오늘 주간이 교육정책연구소 아닌가요? 소장님도 오셨을 것 같아요. 어디 계신가요? 나오셔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책연구소 소장 고인혁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책연구소가 책임지고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이 내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책을 기획하고 또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평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설문지를 돌려서 만족도 조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사회과학적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좀 뭐랄까 초기 단계이긴 하나 지금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매우 의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남교육청이 정책을 수립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그런 길이 자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패널분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김선구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운영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후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순서인데 한 가지만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대한 간단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쪽 그 QR 보시면 들어가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고 출입문 바깥쪽에도 QR 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포럼을 준비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 전남교육 희망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